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며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고작 국밥집에서 일을 하다니. 그래서 한 회장은 결심했다. 직접 시험하기로. 하지만 한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자네를 시험한 것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고 싶네. 자네 덕분에 나는 깨달았네.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봄빛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찬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종로구의 한 골목,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스팔트 위로 무릉덩이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골목은 점점 더 분주해졌다. 그 골목 한쪽에 자리한 낡은 국밥집 앞.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안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게 이름은 정든집.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간판이었다. 그 국밥집 유리창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구겨진 작업복에 때 묻은 운동화, 흐트러진 백발. 남루한 옷차림새를 한 노인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누가 봐도 노숙자로 보이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매서우면서도 깊이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보통 노숙자들의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태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회장이었다. 그가 지금 이렇게 거지 행색으로 초라한 국밥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태준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응시했다. 28살의 이지은. 그녀는 작은 국밥집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주문을 받는 모습.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웃는 얼굴이 평범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고작 국밥집에서 일을 하다니. 한태준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의 손자 한민우는 하버드 MBA 출신의 한성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점찍힌 인재였다. 명문가 출신의 여성들이 줄을 섰지만 민우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손자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상대는 신분도 재산도 학벌도 변변치 않은 평범한 여자였다. 2개월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한태준 회장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회장은 서류를 접었다. 무슨 일이냐?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32의 손자가 결혼을 결심했다니 나쁘지 않은 소식이었다. 어차피 적당한 시기에 좋은 집안의 여성과 결혼시킬 생각이었다. 그래, 누구와? 이지은이라는 여성입니다. 이지은? 어느 집안 따님이냐? 이씨 가문 중에. 할아버지, 그녀는 재벌가 출신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 아니, 고아원 출신입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한태준 회장은 천천히 손자를 바라보았다. 농담인가 싶었지만 민우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다. 뭐라고? 할아버지, 저는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선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민우야.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한성그룹의 후계자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회사의 미래, 우리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란 말이다.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태준 회장은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사랑이라고 했나? 네. 민우야, 사랑이란 감정은 변하기 쉬운 법이다. 특히 현실의 벽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젊은 시절 그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였다. 당시 그의 아내도 비록 재벌가는 아니었지만 명문가 출신이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여성이었다. 할아버지, 지은이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나는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어. 할아버지, 민우야, 내가 평생 이 그룹을 일구어 왔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집안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그건 우리 가문을 모욕하는 일이야. 지은이는 모욕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가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적당한 여성을 내가 소개시켜주마.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다. 그날 이후 한태준 회장은 비서를 시켜 이지은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고아 출신, 변변한 학벌도 없고 현재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 중. 재산은 거의 없고 오히려 빚이 있었다. 이런 여자를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말도 안 돼. 하지만 민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다.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성그룹을 떠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태준 회장은 크게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손자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단순히 권위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회장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기로. 그 여자가 정말로 한성가의 며느리로 적합한지 아니면 단지 손자의 재산을 노리는 여우인지. 인간의 본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한태준 회장은 평생의 경험으로 터득한 진리였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격식을 갖춘 만남으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가난한 노인을 대하는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한태준 회장은 수염도 깎지 않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70을 넘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성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국밥집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낡은 운동화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다. 그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 자, 이제 시작이다. 이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겠다. 띠링 마이너스.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다. 작지만 경쾌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어서 오세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노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한태준 회장은 놓치지 않았다.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힐끗힐끗 노인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뭐야? 돈이나 있으려나? 국밥집에도 구걸하러 오나 보네.
냄새나면 어떡해. 밥맛 떨어지겠네. 한태준 회장은 그 모든 시선과 소곤거림을 느끼면서도 무표정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다. 오히려 이것이 정상이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가게 안은 그리 넓지 않았다. 테이블은 6개 정도 놓여 있었고 혼자서 식사하는 손님도 있었다. 주방에서는 국물 끓는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손님은 반 정도 차 있었다. 대부분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로 보였다. 한태준 회장은 일부러 가장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다. 화장실 근처의 낡은 테이블. 다른 손님들이 가장 꺼리는 자리였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며 일부러 절뚝거리는 신용을 했다. 낡은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끼잉 마이너스 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 몇몇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렸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지은의 반응을 살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노인의 젖은 옷, 흐트러진 머리, 때 묻은 얼굴을 훑쳤다. 한태준 회장은 속으로 냉소했다. 이제 어떻게 나올까? 정중하게 거절할까? 아니면 노골적으로 쫓아낼까? 하지만 다음 순간 지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따뜻한 물 먼저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다른 손님을 대할 때와 똑같은 톤, 똑같은 밝기였다. 지은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노인 앞에 놓았다. 물이 컵에 담기는 소리, 그리고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 한태준 회장은 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메뉴판을 바라볼 뿐이었다. 실제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척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메뉴판에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은이 다정하게 물었다. 그녀는 노인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메뉴판을 가리켰다. 여기 국밥이 7,000원이고요. 순대국이 8,000원이에요. 혹시 매운 거 괜찮으시면 육개장도 있어요. 한태준 회장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꺼냈다.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다. 총 2,000원 남짓. 이 가게에서 가장 저렴한 국밥도 사 먹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회장은 그 돈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동전 몇 개, 그리고 잔돈들. 순간 지은의 얼굴에 난색이 스쳤다. 한태준 회장은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 이제 본색을 드러낼 시간이군. 돈도 없는 노인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런 사람도 받아주나? 장사가 안 되겠네.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지은의 말은 한태준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게 오늘 특별 할인 행사하는 날이에요. 마침 제가 새로운 메뉴 연습도 할 겸 할아버지한테 맛 좀 봐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짜예요. 공짜? 회장은 일부러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제가 사장이긴 한데요. 지은은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무튼 오늘 어려운 분들 오시면 꼭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자고 마음먹었거든요. 할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국밥? 아니면 순대국? 한태준 회장은 말문이 막혔다. 이건 연기였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을까?
표정을 살폈지만 지은의 얼굴에서는 조금의 거짓도 읽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그럼 국밥 하나? 네, 국밥 한 그릇 나갑니다. 지은은 주방을 향해 크게 외쳤다. 사실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혼자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활기찬 분위기를 주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지은은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김치랑 깍두기도 많이 드세요. 마늘이랑 고춧가루도 여기 있고요. 그녀는 반찬통을 노인 앞으로 가까이 당겨주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지은은 잠시 노인을 살펴보더니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이거로 좀 닦으세요.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한태준 회장은 수건을 받아들며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28살의 젊은 여성.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도, 경멸도 아닌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연기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군. 회장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게는 깨끗했다. 낡기는 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테이블도 반짝반짝 닦여 있고 반찬도 신선해 보였다. 지은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한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루고 있었다. 고기를 건져내고 국물에 간을 맞추고 파를 썰고 모든 동작이 숙련되어 있었다. 최소한 게으르지는 않군. 10분 정도 지났을까? 뜨끈한 국밥이 상에 올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과 함께 공기밥, 김치, 깍두기가 푸짐하게 차려졌다. 일반 손님들에게 주는 것보다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지은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다. 한태준 회장은 숟가락을 들며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뜨끈한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왔다. 진하고 깊은 맛이었다. 맛은 나쁘지 않군. 사실 회장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나 식사를 하던 사람이었다. 인류 셰프들이 만든 요리, 최고급 재료로 만든 음식들. 하지만 이 소박한 국밥에서 묘한 정성이 느껴졌다. 국물이 진하고 고기도 부드러웠다. 무엇보다 따뜻했다. 밥을 먹으며 그는 지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틈틈이 노인 쪽을 살폈다. 물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반찬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체크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한 젊은 회사원이 계산을 하면서 지은에게 물었다. 사장님, 저 할아버지한테 정말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매일 그러시면 장사 안 되지 않아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가 벌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회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갔다. 한태준 회장은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회장은 국밥을 다 먹고 난 후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국물을 쏟았다. 손이 떨리는 척하며 국그릇을 기울이자 국물이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다. 아이고. 노인의 당황한 목소리에 지은이 재빨리 다가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그녀의 첫 반응은 테이블이 아니라 노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혹시 뜨거운 국물에 데이지 않았는지 노인의 손과 옷을 살폈다. 미안하네.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어요. 제가 치울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세요. 지은은 손님이 실수한 것에 대해 조금의 짜증이나 불쾌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이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아냈다. 그리고 테이블도 깨끗이 닦았다. 할아버지, 혹시 더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손 좀 보여주세요. 혹시 데인 데 없으세요? 지은은 노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살폈다. 다행히 데인 곳은 없었다. 다행이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불러주세요. 한태준 회장은 속으로 점수를 매겼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한태준 회장은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일부러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 손님이 먹고 있던 물컵을 팔로 쳐서 넘어뜨렸다. 짤랑 마이너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의 옷에 튀었다. 어머, 뭐야? 젊은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장인이었다.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물이 튄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은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여성의 옷에 튄 물을 닦으려 했다. 아니, 저 할아버지가 넘어뜨린 거잖아요. 왜 당신이 사과해요? 젊은 여성이 날카롭게 따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계속해서 여성의 옷을 닦았다. 실수든 뭐든 내 옷이 다 젖었다고요. 이거 비싼 건데 이번 주에 산 거라고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한태준 회장은 일부러 더 비틀거리며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됐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지은은 노인을 먼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힌 후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세탁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얼마짜리 옷이신지 알려주시면. 세탁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 오늘 처음 입은 건데 기분이 완전히 망쳤어요. 여성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변 손님들을 의식하는 듯 더욱 흥분한 모습이었다. 한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은의 반응을 살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야. 손님과 가난한 노인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당연히 돈을 내는 손님 편을 들겠지. 하지만 지은의 다음 행동은 또다시 예상을 벗어났다. 손님,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손님 연락처를 받아서 옷 가격을 확인하고 새 옷을 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식사비도 당연히 받지 않을게요. 게다가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을 꺼냈다. 여기 5만 원 드릴게요.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5만 원이라는 금액과 새 옷까지 사준다는 제안이 그녀의 화를 가라앉히는 듯 했다. 그래도
저 할아버지가. 여성은 여전히 노인을 노려보았다. 할아버지는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 손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손님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 제가 보상할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여성에게 명함을 건네고 연락처를 받았다. 그리고 정중하게 한 번 더 사과했다. 여성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새 옷이랑 세탁비 꼭 보상해 주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성이 가게를 나간 후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다. 사장님 참 대단하네. 저 나이 드신 분도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은은 그런 소리들을 듣지 못한 척하며 다시 한태준 회장에게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노인을 걱정하는 마음만 가득했다. 미안하네. 내가 실수를. 괜찮아요, 할아버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으셨으면 그게 다예요. 지은은 진심으로 노인을 위로했다. 한태준 회장은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뭐랄까, 따뜻함? 아니면 죄책감? 이 여자는 정말로.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권력 앞에 아첨하는 사람, 돈 앞에 비굴해지는 사람,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은 달랐다. 지은은 깨진 유리컵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다시 노인에게로 와서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물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그럼 천천히 쉬다 가세요. 급하게 나가실 필요 없어요. 지은은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한태준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5만 원. 그리고 새 옷까지 사준다는 약속. 이 작은 가게의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될까? 아마 많아야 20만 원, 30만 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실수도 아닌 일에 대해 그 정도 금액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았다. 비즈니스 감각은 없군. 저렇게 하면 가게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인간성은 확실하네. 식사를 마친 한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를 절뚝이는 연기를 계속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은이 재빨리 다가왔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노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잡아주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그게. 회장은 일부러 머뭇거렸다. 혹시 주무실 곳이 없으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아, 아니. 있네. 그냥, 할아버지. 지은은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아니다. 제가 너무 나선 것 같네요. 지은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한태준 회장은 그 망설임이 궁금했다. 무슨 말이라도 하게. 사실은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무료 급식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거기서 저녁도 드실 수 있고 잘 곳도 연결해 주실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까요? 한태준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여자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노숙자의 장기적인 복지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그래주면 고맙겠네. 잠깐만요. 지은은 가게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와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한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은의 글씨체는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다. 여기요. 지은이 돌아와 종이를 건넸다. 거기에는 급식소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는 방법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여기가 우리 가게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153번 버스 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리시면. 지은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한태준 회장은 봉투의 무게로 금방 알 수 있었다. 돈이었다. 교통비예요. 거기까지 가시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녁 못 드시게 되실까봐 조금 더 넣었어요. 꼭 받아주세요, 할아버지. 안 되네. 이미 밥도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이건 괜찮아요, 할아버지. 지은은 노인의 손을 2손으로 꼭 감싸며 말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한태준 회장은 그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따뜻함? 감동? 아니면 죄책감?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첨하고 돈을 바쳤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의 권력과 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진심으로 그를 한 인간으로서 걱정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할아버지, 혹시 내일도 이 근처 오시면 들러주세요. 제가 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맙네. 한태준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가게를 나섰다. 빗줄기는 멈추고 날이 밝아오고 있어서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심이었어. 한태준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5장 들어 있었다. 5만 원. 조금 전 다른 손님의 옷을 보상하기 위해 5만 원을 내놓았던 지은. 그런데 또다시 5만 원을 자신에게 준 것이다. 이 작은 가게의 하루 매출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회장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지은이라는 여자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이지은 씨의 현재 재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받은 대출금이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을 갚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게 월세가 200만 원이고 그래서 월 수입은 가게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면 순수입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매달 25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본인의 저축을 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통장 잔고가 2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을 내게 줬다고? 그는 손에 든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5만 원이 아니었다. 이건 한 여성의 마지막 선이었다. 이 여자는 미쳤군.
아니, 미친 게 아니라. 한태준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순수한 선의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다음 날 점심시간 한태준 회장은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다. 여전히 같은 옷차림으로, 같은 거지 행색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시험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다. 어제의 그 선의가 진짜였는지. 띠링 마이너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오세요. 지은은 노인을 알아보고는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어제 무사히 급식소 찾아가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응, 덕분에 잘 갔네. 다행이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노인을 자리로 안내했다. 어제와 같은 구석 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자리였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한태준 회장은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앉았다. 오늘도 배고프시죠? 어제는 국밥 드셨으니까 오늘은 순대국 어때요? 제가 특별히 더 푸짐하게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국밥이. 에이, 매일 똑같은 거 드시면 재미없잖아요. 지은은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다. 오늘은 제가 새로 만든 특제 순대국 드셔보세요. 제가 자신 있어요. 지은은 주방으로 뛰어가듯 들어갔다. 한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저 여자는 정말로 자신을 반기고 있었다. 가식이나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방에서 지은이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국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작은 콧노래. 한태준 회장은 가만히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저 여자는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어. 10분쯤 지났을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이 상에 올려졌다. 일반 순대국보다 훨씬 푸짐했다. 순대도 많고 고기도 많고 야채도 풍성했다. 선지도 듬뿍 들어가 있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밥도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네. 한태준 회장은 숟가락을 들며 국물을 떠먹었다.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어제의 국밥도 맛있었지만 오늘의 순대국은 더 깊은 맛이 났다. 맛있군.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식사를 하면서 가게를 둘러보았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더 많았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테이블이 거의 다 찼다. 지은은 혼자서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까지 했다. 쉴 틈이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가득했다. 한 손님이 물을 더 달라고 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다른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했다. 네, 잠깐만요. 또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지은은 정신없이 움직이면서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응대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노인 쪽을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태준 회장이 식사를 마칠 즈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지은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지은, 이번 달 월세 아직도 안 들어왔어. 가게 안의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죄송해요. 다음 주까지는 꼭. 다음 주? 매번 다음 주 하더니. 남성은 건물주인 듯 했다.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번 달이 벌써 11월 중순이야. 10월 월세도 아직 다 못 받았는데 11월 것까지 밀리면 어떡하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열심히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건물주는 가게 안을 휙 둘러보며 비아냥거렸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뭐가 남아? 거지들한테 공짜로 밥 주고 손님한테는 꼬박꼬박 할인해주고. 그는 한태준 회장이 앉아있는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저런 사람들한테까지 밥을 주면서 장사를 하겠다고? 정신이 있어, 없어? 사장님, 이번 달 안에 월세 못 내면 계약 파기다. 알았어? 건물주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황급히 가게를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계속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한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처지면서 나 같은 노인에게 돈을 쥐어줬다는 말인가? 그는 주머니 속의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어제 받은 5만 원. 그 돈이 지은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야 정확히 알았다. 지은은 잠시 후 고개를 들고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한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이 재빨리 다가왔다. 할아버지, 벌써 가세요? 천천히 드셔도 돼요. 다 먹었네. 맛있었어. 다행이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을 한태준 회장은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내일도 오실 거죠? 그래. 회장은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지은은 다시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의 고통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한태준 회장은 근처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태준 회장은 벤치에 앉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그녀의 일상, 봉사활동, 인간관계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비서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한태준 회장의 개인 서재로 찾아왔다. 회장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곳에서 파일을 받았다. 회장님, 이지은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한태준 회장은 파일을 펼쳤다. 거기에는 지은의 생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지은, 만 28세, 1997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생. 출생 직후 병원 앞에 유기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짐. 부모에 대한 정보 전무. 서울 소재 햇살고아원에서 18세까지 성장. 고아원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성실한 성격이었다고 함. 학업 성적은 중상위권.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성실함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함.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포기. 한태준 회장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젊은 여성. 그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파일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음. 편의점, 음식점, 청소용역 등 다양한 일을 경험. 이 기간 동안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고아원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됨.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자신도 생활이 어려운데 고아원에 기부를 했다니. 3년 전부터 정든집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 당시 주인이었던 박순자 씨 당시 67세 밑에서 주방 일을 배움.
박순자 씨가 건강 악화로 가게를 정리하려 하자 이지은 씨가 가게를 인수하기로 결정. 인수 자금은 은행 대출 3천만 원. 당시 담보나 보증인도 없었으나 박순자 씨가 보증을 서주어 대출이 가능했음. 현재 월 150만 원의 이자를 갚고 있으며 가게 월세는 월 200만 원. 매달 적자 운영 중이며 개인 저축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음. 현재 통장 잔고 약 180만 원. 한태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파일의 다음 장을 넘겼다. 특이사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인근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 본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종로구 일대 노숙자 20-30명에게 배식. 이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째. 월 2회 햇살고아원 방문하여 봉사활동.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함께 식사를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 진행. 햇살고아원에 매달 10만 원씩 정기 기부.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 인근 양로원 평안의 집에서 월 1회 봉사활동.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활동. 한태준 회장은 파일을 읽으며 점점 놀라움이 커졌다. 이 여자는 미쳤다. 아니, 미쳤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성인이었다. 본인의 민우님과의 만남. 회장은 이 부분에 특히 집중했다. 1년 전 2024년 10월 15일 종로구 인사동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연히 만남. 당시 민우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의해 접촉사고 발생.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넘어지면서 손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음. 이지은 씨가 현장을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제공.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구급상자 봉사활동을 위해 항상 소지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줌. 민우님이 신분을 밝히고 병원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으나 이지은 씨는 괜찮으시면 됐어요. 저는 가봐야 해요라며 자리를 떠나려 함. 민우님이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이지은 씨는 처음에 거절. 민우님이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연락처만이라도 알려주세요라고 간청하여 결국 번호를 교환. 한태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손자가 어떻게 이 여자에게 반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다. 이후 민우님이 먼저 연락하여 감사 인사를 하고자 만남을 제안. 이지은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민우님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결국 만남. 첫 만남에서 민우님이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으나 이지은 씨가 그런 곳은 불편해요라며 동네 분식집을 제안. 민우님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임. 교제 초기 민우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음. 단순히 회사원이라고만 소개. 이지은 씨도 특별히 캐묻지 않았다고 함. 교제 6개월 후 민우님이 한성그룹 후계자임을 고백. 당시 이지은 씨의 반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고백 이후에도 이지은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음. 여전히 비싼 선물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거절하고 소박한 데이트를 선호. 민우님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지은 씨를 돕고자 금전적 지원을 제안했으나 이지은 씨는 단호히 거절.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라고 답함. 한태준 회장은 파일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손자의 재산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다. 순수하게 민우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다. 비서. 네, 회장님. 이 조사 내용 확실한 건가? 네, 회장님. 모든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이전 가게 주인 박순자 씨,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까지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이지은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비서는 잠시 메모를 확인하고 대답했다. 햇살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지은이는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기 것이 없어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곤 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씨는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제 가게는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 아이는 단순히 가게를 인수한 게 아니라 제 평생의 추억을 지켜준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이 가게의 정신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정신을 그 아이가 이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웃들의 평가는 대부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친절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은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본다.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너무 많이 돕는다. 장사 수완이 없어서 가게가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걱정들은 정당했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면 지은의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회장님, 뭔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지은 씨의 가게는 수익성은 낮지만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특히 인근 노동자들과 독거노인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저 집밥은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돈 없을 때도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지은 씨의 가게가 문을 닫는다면 그 지역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한 한 끼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그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실패작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작이라는 말인가? 비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여자가 우리 한성가의 며느리로 적합하다고 보는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장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편하게 말하게. 이지은 씨는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필요한 스펙은 부족합니다. 학벌도 집안도 재산도 없습니다. 사교계에서 활동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룹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인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성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회장님, 한성그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일감 몰아주기, 갑질 논란. 그룹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이었다. 한성그룹의 이미지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나빠졌다. 이지은 씨 같은 분이 한성가의 며느리가 된다면 그룹의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미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룹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 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장기적으로 그룹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태준 회장은 비서의 말을 곱씹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알았네. 물러가 보게.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한태준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석양이 지고 있었다. 이지은. 회장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한 영혼이야. 하지만 그 순수함이 재벌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그 순수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젊었을 때 그도 순수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룹을 키우기 위해 그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 양심도, 원칙도, 때로는 인간성까지. 나는 이지은이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녀가 나를 변화시키기를 바라는가? 회장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여자를 더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녀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사흘 후 한태준 회장은 마지막으로 국밥집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다. 거지로서의 마지막 방문. 그는 이번에도 같은 행색으로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은에게 거짓말을 한 것, 그녀를 시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띠링 마이너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힘이 없어 보였다. 어서 오세요. 한태준 회장이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래도 지은은 노인을 보자 환하게 웃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다. 그래, 왔네. 잠깐만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지은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한태준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이라 그런 듯했다. 한태준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카운터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독촉장이었다. 최종 독촉, 계약 해지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상황이 더 악화됐군. 잠시 후 지은이 국밥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여기. 그 순간 지은의 몸이 휘청거렸다. 국밥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려는 순간 한태준 회장이 재빨리 일어나 그릇을 받았다. 괜찮은가?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지은은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앉으시게. 한태준 회장은 더 이상 노인 역할을 연기할 수 없었다.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지은을 의자에 앉혔다. 할아버지. 지은은 노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물 좀 가져오겠네. 회장은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따라 지은에게 건넸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한태준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해요. 손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손님? 나는. 회장은 말을 멈췄다. 아직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었다. 나도 젊었을 때 사업을 했었네. 그러니 자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지은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도 사업을? 그래.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나도 자네처럼 빚에 시달렸지. 밤잠을 설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태준 회장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50년 전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 하지만 견뎌냈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할아버지, 자네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사실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번 달까지 월세를 못 내면 가게를 빼야 해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님도 별로 없고 자네가 공짜로 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 아닌가? 한태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왜 그러는가? 자네 형편도 어려운데 왜 남에게 그렇게까지 베푸는가?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고아예요. 어려서부터 남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익명의 후원자분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도와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간 자네가 먼저 쓰러지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어요. 한태준 회장은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계산도 위선도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의. 이 여자는 정말.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괜찮네. 그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이제 밝힐 때가 되었다. 지은 씨.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나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지은아. 민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황급히 가게로 들어왔다. 민우 씨? 어떻게? 지은아, 내가 들었어. 가게 상황이 안 좋다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니, 그게 내 문제니까. 민우는 지은에게 다가가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민우야. 한태준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다. 더 이상 절뚝거리는 연기도 떨리는 목소리도 없었다. 그는 본래의 당당한 자세로 섰다. 할아버지가 여기에. 그 모습으로. 민우는 할아버지의 거지 행색을 보고 무슨 일인지 단번에 이해했다. 지은이를 시험하신 거예요? 지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민우 씨, 이게 무슨. 지은아. 한태준 회장이 지은에게 다가갔다. 정식으로 인사하겠네. 나는 한태준, 한성그룹의 회장이자 민우의 할아버지일세.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회장님이. 그럼 지난 며칠 동안. 그래, 나는 자네를 시험했네. 거지로 변장해서 자네의 본성을 확인하려고. 지은은 뒷걸음질 치며 테이블을 붙잡았다. 시험? 이라고요? 그렇다네. 한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자네가 민우의 재산을 노리는 여우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선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네를 찾아왔지. 돈도 없고 더럽고 실수도 하는 노인으로. 할아버지. 민우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자네는 그런 나를 차별하지 않았네. 공짜로 밥을 주고 돈까지 쥐어주고 갈 곳까지 알려주었지.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말일세.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저는 미안하네, 지은 양. 한태준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자네를 시험한 것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고 싶네. 자네 덕분에 나는 깨달았네.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태준 회장은 고개를 들고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를 시험하는 며칠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느꼈네. 아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야 하나?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았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였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네. 회장님, 인간성, 따뜻함, 순수함. 그런 것들 말일세. 나는 그것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네.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냉정해야 하고 계산적이어야 하고 때로는 냉혹해야 한다고 믿었지. 한태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하지만 자네를 보며 깨달았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말을 들었다. 지은 씨, 자네는 내게 큰 교훈을 주었네. 아니, 교훈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군. 자네는 나를 변화시켰네. 제가요? 그래. 나는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만큼 순수한 영혼은 처음 봤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려는 그 마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민우야, 내 할아버지.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것, 할아버지가 틀렸다.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지은 씨. 한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 앞에 섰다. 내가 자네를 시험한 것, 다시 한번 사과하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네. 자네는 우리 한성가의 며느리로 적합한, 아니, 완벽한 사람이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은 충분하네. 아니, 오히려 우리 한성가가 자네를 맞이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 한태준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우리 한성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일세.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반지이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빛이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녹색 빛깔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부디 받아주게. 하지만 회장님, 저는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네. 한태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네가 가진 마음일세.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자네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빛나게 할 것이네.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우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인정해 주셨어. 민우 씨, 우리 결혼할 수 있어. 그 말에 지은은 더욱 크게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낡지만 깨끗한 테이블,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벽에 붙은 어르신 할인, 학생 할인 안내문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이로군. 회장은 결심했다. 이 가게를 그리고 지은이 하는 일을 지켜야겠다고. 지은 씨, 네, 회장님. 자네 가게의 재정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네. 아니에요. 그건 제가. 듣게. 회장은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혜가 아니네. 투자일세. 나는 자네의 가게에, 아니, 자네의 철학에 투자하고 싶네. 철학이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철학. 그 철학을 지키면서도 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이요?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도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게. 지은은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한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할아버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부르자 한태준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좋아. 그렇게 불러주니 정말 좋구나. 민우는 할아버지와 약혼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한태준 회장은 주요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무슨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태준 회장이 입을 열었다. 제 손자 한민우의 결혼을 공식 승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 이지은 씨를 한성가의 며느리로 정식 인정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모두들 이지은이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님, 그러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한성그룹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이사였다. 이지은 씨는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혹시 그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만. 한태준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여러분은 며느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벌, 재산, 집안?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선함입니다. 진심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임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평생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최근 한 젊은 여성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회장님, 그 여성이 이지은 씨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은 씨는 가난합니다. 학벌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우리 한성그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자금, 갑질, 탈세 의혹. 그 결과 우리 그룹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운 과거였다. 하지만 이제 변화할 때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지은 씨입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임원이 물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태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한성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지은 씨가 개인적으로 해오던 활동들, 무료급식, 고아원 지원, 노숙자 자립 프로그램 등을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예산은 제 개인 재산에서 출연하겠습니다. 회의실의 놀라움이 확산되었다.
제 개인 재산 중 1천억 원을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가 그 재단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1천억 원이라니. 임원들은 경악했다. 그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여러분, 돈은 쓰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 돈을 자식들에게 상속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환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한태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장기적으로 우리 그룹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소비자들의 신뢰, 직원들의 자부심, 사회적 존경.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한 임원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곧 전체로 퍼져나갔다. 회장님,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지은 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임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한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성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회의가 끝난 후 한태준 회장은 홀로 회장실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지은,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축복이야. 내 덕분에 나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어. 인간성, 따뜻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후 지은의 국밥집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한태준 회장의 지시로 한성그룹의 최고 리모델링 팀이 파견되었다. 하지만 회장은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가게의 본질을 바꾸지 마십시오. 화려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지만 서민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십시오. 리모델링 팀장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의 가게인데 왜 화려하게 만들지 않는 것일까? 하지만 곧 회장의 의도를 이해했다. 2주간의 리모델링 끝에 가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외관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소박한 정든집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내부는 훨씬 깨끗하고 쾌적해졌다.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는 튼튼하고 편안한 것으로 교체되었지만 디자인은 여전히 소박했다. 바닥은 새로 깔았고 벽은 깨끗하게 도배했다. 주방 시설은 최신 기기로 교체되어 효율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 와, 이게 우리 가게 맞아? 리모델링을 마친 가게를 처음 본 지은은 감탄했다. 민우와 한태준 회장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마음에 드는가? 회장이 물었다. 네,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지은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가게의 영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지은아. 한태준 회장은 손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야. 이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이 지역의 희망이니까. 회장은 벽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저게 뭐예요? 오늘의 무료 식사 게시판이야. 누구나 이 게시판에 쪽지를 붙일 수 있어. 힘든 하루를 보내는 누군가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같은 메시지와 함께 무료 식사권을 기부하는 거지. 아,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쪽지를 가져가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어. 익명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이런 생각을, 내가 하던 일을 조금 더 체계화한 것뿐이야. 이제 내가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한태준 회장은 또 다른 코너를 가리켰다. 그리고 저쪽은 나눔 반찬 코너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매일 신선한 반찬을 준비해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지. 이 모든 비용을 한성그룹이 지원합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알리지 않을 거야. 이건 순수한 나눔이어야 하니까.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회장을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한태준 회장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손녀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고맙긴.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이 더 고마운 일이지.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할아버지는 지은과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은아, 회장이 지은과 떨어져 서며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해 주겠니? 결혼 후에도?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제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면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게 적절할까요? 적절하고 말고. 한태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고 해서 내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내가 하는 이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거야.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 선함을 잃지 마. 그것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선함이 우리 한성가를, 나아가 한성그룹 전체를 변화시킬 거야. 할아버지, 약속해줘. 결혼 후에도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겠다고.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한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소문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어머, 가게가 완전 새로워졌네. 그래도 분위기는 그대로네. 다행이다. 사장님, 리모델링 비용 많이 들었겠어요. 손님들의 걱정에 지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무료 식사 게시판이 뭐예요? 한 손님이 물었다. 지은은 게시판에 대해 설명했다.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식사권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은 그걸 가져가서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고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 즉시 한 손님이 지갑을 꺼냈다. 저도 하나 기부할게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까지 게시판에는 이미 20장이 넘는 쪽지가 붙었다. 그리고 그중 몇 장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갔다. 한태준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곁에는 비서가 서 있었다. 회장님, 정말 좋은 시스템이십니다. 그렇지? 지은이가 하던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든 거야. 손녀 며느리분께서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 아이는 천사야. 한태준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석 달이 흘렀다. 한민우와 이지은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지은의 순수함은 계속 빛을 발했다. 지은 씨 웨딩드레스는 프랑스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을,
웨딩 플래너가 제안하자 지은은 손을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하지만 한성가의 며느리시니까. 그래도 저는 편한 게 좋아요. 그냥 예쁜 드레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옆에 앉아있던 한태준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 결혼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웨딩 플래너님, 지은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세요. 네, 회장님.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을 예약했습니다. 10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1000명이요? 지은은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저희 지인들은 많지 않은데. 하지만 한성그룹 관계자들, 협력업체 대표들, 사교계 인사들까지 고려하면 잠깐만요. 지은이 말을 끊었다. 제 친구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고아원 아이들,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분들, 그리고 국밥집 단골 손님들. 웨딩 플래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재벌가 결혼식에 고아원 아이들과 국밥집 손님들을. 하지만 한태준 회장은 흔쾌히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지은아. 내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정말요, 할아버지? 물론이지. 결혼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회장은 웨딩 플래너를 향해 말했다. 신부 측 하객석을 넓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청첩장을 만들 때였다. 지은 씨, 청첩장 문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써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청첩장 문구를 작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저 이지은은 한민우 씨와 결혼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은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친절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만은 평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그 청첩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그저 지은이가 너무 기특해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할아버지. 민우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제가 지은이를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 민우야. 너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 한편 지은은 고아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선생님, 지은 언니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얘들아, 보고 싶었어. 지은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다. 언니, 정말 결혼해요? 한 아이가 물었다. 응, 정말이야. 신랑이 재벌이라며? 완전 대박이다. 대박은 무슨. 지은은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얘들아, 너희들 다 결혼식에 올 거지? 진짜요? 우리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너희가 안 오면 내가 섭섭해. 아이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고아원 원장이 다가왔다. 지은아, 정말 축하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원장 선생님도 기뻐.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지. 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지은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선생님,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도울게요. 내 마음만 받을게. 이제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데 바빠질 거야.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낼게요. 여기는 제 고향이잖아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원장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마워. 결혼식 전날 저녁, 한성가의 저택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다. 물론 지은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지만 고아원 원장과 국밥집의 전주인 박순자 여사가 친정 어른으로 참석했다. 어서 오십시오. 한태준 회장이 직접 나와 두 분을 맞이했다. 아이고, 회장님이 직접. 황송합니다. 박순자 여사는 어색해하며 인사했다. 무슨 말씀을. 지은이의 어른들이신데 제가 당연히 모셔야죠. 회장은 진심으로 공손하게 대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급 요리들이 상에 올랐지만 분위기는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화기애애했다. 회장님, 지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아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것이 없어도 다른 아이들과 나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이겨냈죠. 알고 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히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순자 여사도 입을 열었다. 지은이는 제 가게를 물려받을 때도 정말 성실했어요. 새벽같이 나와서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무엇보다 어려운 손님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정신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말에 두 어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씀하십시오. 지은이가 그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재벌가의 삶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않게. 한태준 회장은 원장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지은이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은이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식사가 끝나고 한태준 회장은 민우를 서재로 불렀다. 민우야, 앉아라. 네, 할아버지. 내일이면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네. 믿기지 않아요. 민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저와 지은이를 받아주셔서. 고맙긴. 오히려 내가 고맙지. 한태준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일기장이야. 할머니? 민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 일기를 쓰셨어. 그중 한 대목을 읽어보렴. 한태준 회장이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5년 3월 5일. 오늘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큰 계약이 틀어졌다고 한다. 나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할머니, 내 할머니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었어. 한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빚에 쪼들렸을 때,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지. 따뜻한 말 한마디, 잔잔한 미소로 나를 일으켜 세웠어. 할아버지,
민우야, 지은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 할머니처럼. 한태준 회장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돈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해.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지은이를 절대 놓치지 마라. 네, 할아버지. 평생 지은이를 소중히 할게요. 그래. 그리고 회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이건 내가 내 할머니와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야. 너희도 평생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평생 간직할게요. 민우는 상자를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지은은 국밥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겠네. 왜요? 신혼여행 가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네, 2주 정도요. 아이고, 그동안 우리는 어디서 밥을 먹으라고. 손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대타를 구했어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후배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 친구가 대신 가게를 봐줄 거예요. 그래도 사장님이 만든 국밥 맛이 나올까? 레시피를 다 알려줬어요. 똑같이 만들 거예요. 지은은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한 노인 손님이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어요. 돈 없을 때도 눈치 안 보고 올 수 있었고요. 그런 말씀하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지은은 그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나눴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은은 혼자 가게를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3년의 시간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고마워, 우리 가게야. 내가 있었기에 민우 씨도 만날 수 있었고 할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어. 지은은 가게 안을 천천히 쓸고 닦으며 추억을 되새겼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2025년 11월 23일 토요일.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호텔 입구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재벌가 인사들, 정장을 차려입은 한성그룹 임원들, 그리고 아이들아, 조심조심. 고아원 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와, 여기 완전 크다. 지은 언니 대박이다. 아이들은 호텔의 웅장함에 놀라며 눈을 빛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평소 작업복만 입던 노동자들이 어색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는 거야? 됩니다. 신부님이 직접 초대하신 거예요. 웨딩 플래너들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호텔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재벌가 결혼식에 이런 손님들이? 하지만 한태준 회장의 명령이었다.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대우하십시오. 고아원 아이들이든 노동자든 재벌이든 모두 똑같이 귀한 손님입니다. 결혼식장 입구에는 특별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꽃장식이 아니라 지은이 운영하던 국밥집을 재현한 세트였다. 와, 우리 가게다. 단골 손님들이 감탄했다. 사장님이 정성 들여 만든 국밥 사진이 여기 다 있네. 세트 안에는 지은이 봉사활동하는 사진들, 국밥집에서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게 다 사장님 이야기로군. 한 손님이 감동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주례는 한태준 회장이 직접 맡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제 손자와 며느리의 결혼을 주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한쪽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재벌과 기업인들, 다른 한쪽에는 고아원 아이들과 서민들. 그 모습이 묘하게 조화로웠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회장이 물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학벌도 재산도 집안도 아닙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선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저는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가 술렁였다. 신부가 평범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부 이지은 씨는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 씨는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고 힘들어도 웃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선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지은도 눈물을 흘렸다. 신랑 한민우 씨,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을 선택한 것은 당신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민우도 눈물을 흘렸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어. 내가 다쳤을 때 당신은 낯선 사람인 나를 도와줬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민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순수한 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선의의 화신이라는 것을. 민우 씨, 지은아,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어.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내가 항상 곁에서 지킬게. 약속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제 지은의 차례였다. 민우 씨,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평생 외로웠어요. 부모님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었죠. 하지만 민우 씨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민우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가난하다고, 학벌이 없다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의 꿈을 응원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었어요. 지은아, 민우 씨, 그리고 할아버지. 지은은 한태준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평생 한성가의 일원으로서 이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재벌도 서민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럼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태준 회장의 선언에 민우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깊은 키스를 나눴다. 우레소리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사장님 사랑해요. 고아원 아이들이 소리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특이하게도 뷔페 음식 중에는 지은이 직접 만든 국밥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 국밥이? 재벌 부인들이 신기해했다. 신부님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한번 먹어봐야겠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맛을 본 사람들은 감탄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진심이 느껴져. 이게 바로 정성의 맛이구나.
역시 신부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 다르네. 한태준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회장님,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한 재벌 회장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렇습니까? 네. 우리도 이지은 씨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시네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한편 지은은 고아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니 정말 예뻐. 드레스가 완전 공주님 같아.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지은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다. 너희들도 다 될 수 있어. 꿈을 잃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간직하면 돼. 정말, 정말이야. 언니가 증명했잖아.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한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누군가 물었다. 네.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익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우리 며느리가 보여준 선함, 그 정신을 한성그룹 전체가 본받을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업, 진정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는 세상을요. 우레소리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장내를 가득 채웠다. 그날 저녁 신혼부부는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다. 지은아, 피곤하지?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피곤한 줄 모르겠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 씨, 이게 꿈은 아니겠지? 꿈이 아니야. 우리의 현실이야. 민우는 지은을 껴안았다. 지은아, 고마워. 뭐가? 내 인생에 와줘서, 나를 변화시켜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11월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11월 많은 것이 변했다. 한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한성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전국 50개의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100개의 고아원을 지원하며 수천 명의 노숙자들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했다. 한 노인의 시험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서로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지은의 선함을 통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았고, 지은은 회장을 통해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마지막까지 시청하셨으면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